피터 틸이 공동 설립을 하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강력하지만 위험한 유물에서 이름을 딴 팔란티어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이슈가 많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CIA, NSA, 미국 특수부대와 같은 고객들과 연관된 팔란티어는 종종 비밀이나 스파이나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이미지로 묘사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의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크로 경제에서 큰 윤리적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회사를 지지해야 하는가?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에 답하려면 문제의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다른 질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팔란티어는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사실 어제 있었던 팔란티어의 엄청난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팔란티어의 본질, 즉 팔란티어의 뼈대를 터치할 만한 다소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의 다소 기묘한 창업 스토리,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팔란티어의 플레이북, 그리고 이 플레이북이 어떻게 제품과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은 조금 특이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페이팔 본사입니다. 2001년 페이팔은 닷컴 붐이 있던 시기에 급성장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었죠. 하지만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페이팔은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요, 닷컴 버블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이상한 금융거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2002년 일부 추정에 따르면요, 페이팔은 알 수 없는 사기성 결제로 인해서 매달 $10,000, 하나로 하면 약 140억 원 이상을 잃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2,000,000, 약 2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 거래들은요, 일반적인 일회성 신용카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의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훔친 계좌를 통해서 대규모로 돈을 세탁하고요, 소규모 거래를 통해 여러 국가로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런 조직적인 사기 위협은 매우 심각해졌고, 이 때문에 페이팔은 2002년 상장 서류에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투자자 위험 요인으로 명시해야 했다는 겁니다. 속담처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자면 어떤 필요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발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요, 페이팔의 사기 탐지팀은 결국 팔란티어의 플랫폼 기반이 된 4단계의 플레이북을 만들어 낸 겁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이북을 하나씩 설명해 볼 텐데요. 첫째는 사기는 단일 차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도난당한 신용카드는 가짜 이메일 계정이나 비정상적인 IP 주소와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팔 팀은요, 지리적인 위치 데이터, 거래 로그, 사용자 메타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한 시스템 안에 모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상 징후를 한눈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정은 미국 안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 데이터가 모두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둘째는 사기는 보통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돈을 주고 받거나 IP 주소를 공유하거나 전화기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스파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팀은 페이팔 계정 간의 활동을 시간에 따라 매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5개의 계정을 통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셋째는 이른바 아이거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거 문제가 뭐냐면 페이팔 팀은 아이거, 이반, 드미트리 같은 전형적인 동유럽 이름을 가진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로 등록된 계정이 항상 VPN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등록되지도 않은 국가에서 활동을 보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메타데이터를 가질 경우 경고를 띄우고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특정 패턴에 따라 분류하는 AI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는 새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이나 스팸 폴더로 분류하는 데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요. 페이팔 팀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이는 사용자들을 알아채고 바로 경고 신호를 일으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규모 AI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오게 됐죠. 이렇게 새로운 페이팔 데이터가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정상 거래는 통과를 시키고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고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기둥이 된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팀 자체였습니다. 페이팔의 사기 탐지팀은 인간을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에요. 차라리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경고를 띄우면 예를 들어 같은 IP 주소에서 같은 날 10개의 계정이 개설이 되었다면요. 분석가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넣고 피드백을 하면서 모델을 점차 개선해 나간 거죠. 이러한 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도 제 휴대폰이나 또 제 컴퓨터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 데이터 브로커가요. 저희 사적인 데이터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없애주는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페이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팔의 사기 탐지팀은 총 4단계의 플레이북을 만들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단일 진실의 원천, Single Source of Truth를 만든 것. 둘째, 계정 간 활동과 그 관계를 매핑해서 큰 그림을 보는 것. 셋째,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플래그하는 분류기를 만든 것. 넷째, 팀을 대체하려 하지 않고 팀 자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죠. 그렇게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피터 틸은 페이팔의 플레이북을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새로운 회사에 시드 펀딩을 제공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자동차, 에너지, 병원 운영, 반도체, 공급망 관리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팔란티어의 횡보는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옵니다. 아니 잠깐, 오사마 빌라덴 잡는 것도 도왔고 또 국방과 국가와 긴밀한 일을 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던 이런 테러리스트 추적에 초점을 맞춘 회사가 민간 시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상장하기 한 몇 달 전쯤에 알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회사가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던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이해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회사 뒤에 이 회사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 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파고들던 때예요. 저는 국방부와 팔란티어 파운드리 사이에 어떠한 패턴을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서 언급드렸던 페이팔의 사기 탐지팀은 사실 생활 패턴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페이팔의 거래 데이터 대부분은 사기성이 아니었어요. 일반 사용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평범한 데이터였죠. 따라서 페이팔 팀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경고를 띄우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어떤 행동이 비정상적인지 이해를 해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한 아이거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경고 대상이어야 할까요? VPN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과연 경고 대상일까요? 이를 알아내려면 페이팔의 다양한 사용 사례, 즉 온라인 구매나 송금, 결제 요청, 고객 청구 등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자 데이터 패턴을 이해해야 했던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데이터의 생활 패턴을 이해한 후에야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스페이스X를 보면요. 그 회사의 로켓의 경우 그 회사가 이 로켓을 쏘기 위해 체크하는 밤하늘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볼 때 몇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지, 인공위성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낮은 고도의 비공해나 구름이 얼마나 많아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지 등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행을 하고 있던 다른 로켓이나 비행 물체에서 빠르게 나오는 거대한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체는 이거 이상한데? 하고 경고를 띄울 수가 있죠. 이처럼 반테러적인 활동에서는 도시, 공항 또는 특정 국경들과 그 지점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이 일반적 생활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에 맞지 않는 활동에는 경고를 띄우는 거죠. 이것이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모든 산업에 플레이북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비즈니스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으고 데이터 내에 있는 모든 회사나 기관들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매핑해서요. 패턴에 맞지 않는 객체에 레드 플래그를 띄우는 분류기를 만들고 그 경고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과거 페이팔의 사기 탐지팀이 만든 플레이북과 똑같은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데이터 세트 내의 모든 객체와 그 관계를 매핑한 것을 우리는 온톨로지라고 부릅니다. 온톨로지는 모든 객체들 있죠. 사람들이나 물건, 사건 등 모든 것들의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연결한 데이터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팔란티어식의 온톨로지 정의법인데요. 즉, 데이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지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보면 경고 플래그를 찾는 것 이상의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많은 장치가 연결된 서버와 그 장치들이 적절한 권한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또 군 장교는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것이 너무 많은 임무를 맡고 있고 반대로 어떤 것이 너무 적은 임무를 맡고 있는지 알고 싶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업들의 CEO 같은 경우는 왜 어떤 임원은 20명의 직원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임원은 10명밖에 관리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물류 코디네이터는 모든 트럭이나 선적 컨테이너에 있는 모든 자신의 품목의 위치를 바로바로 알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방금 제가 각기 다른 예시들을 몇 개를 드렸죠.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질문이 팔란티어에게는 사실상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일관된 회사 전반의 온톨로지는 의사결정자들이 시간이나 돈,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 접근법은 데이터의 크기, 속도, 유형에 상관없이 작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요, 국가 전체나 군대 전체 정도의 사이즈에서부터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작은 규모의 개별 게시물까지도 확장이 가능해요. 모두 하나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다양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요즘에는 중소기업까지도 팔란티어와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온톨로지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연구 개발, 코드 베이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이 현재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또 링크드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아마존의 창고나 공급업체, 또 제품 네트워크,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사람, 비즈니스, 그리고 그 관계 네트워크 모두 그래프 이론이라는 수학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예로 온톨로지에 대한 직관을 알아봅시다. 현재 메타로 불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편한 페이스북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쭉 드릴게요.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름, 생년월일,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넣고 어떤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지만 사실 이는 사용자를 그룹화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료고 가까운 집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죠. 이러한 관계 데이터를 모으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데이터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유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 직장이나 동네의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속성의 조합을 사용해서요, 사람과 그 관계에 대해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다녔고 생년월일이 비슷한 사람들은 동급생일 가능성이 높으니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페이팔의 아이거 문제처럼요, 특정 이름, 위치, 또 공유된 사용자 활동의 조합이 경고를 띄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이번에는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죠. 내 삶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 관계의 중심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페이팔의 사기 탐지 사례에서는 이것이 조직적인 범죄 활동의 중심지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맵, 즉 온톨로지를 갖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회사들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이스북이 1.5달러, 하나로 하면 약 2,000조 원 규모의 회사가 된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좀 이해가 잘 되셨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한테 이런 영상을 더욱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로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온톨로지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해서요, 이제는 다양한 시장의 회사들은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만드는 곳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다양한 회사들이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만드는 곳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처럼요, 팔란티어의 플랫폼도 다양한 시장의 회사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모두 다 데이터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 데이터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부분은 대체 어디고 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대체 어디인가? 우리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가장 베스트인가? 기존 고객의 분류를 기반으로 새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자, 그리고요, 팔란티어의 나머지 제공 서비스를 보자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데이터를 모으고 온톨로지에서 패턴을 찾도록 돕는 도구, 패키지, 모듈, 플러그인인데요. 이는 산업별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각 산업은 서로 다른 질문, 도전 과제,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다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군대와 미디어 같은 회사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이죠. 팔란티어가 고담, 정부용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상업용이죠. 이 두 개의 별도 플랫폼을 가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다른 규제와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요, 우리가 왜 스파이 영화에서 자주 듣는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기밀 데이터를 다루죠. 병원은 HAPPA라고 하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요. 글로벌 소매 기업 같은 경우 유럽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GDPR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죠. 또한 고담과 파운드리는 거의 모든 회사 자산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요, 그들의 상태 업데이트를 받고 온톨로지에 해당 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특정 컴퓨터 재부팅이나 차량 경로를 재지정한다든지요, 심지어 군부대에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지침까지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는 기업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3자인 팔란티어 입장에서는요, 이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정부인 미국과 또 가장 큰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 맵과 제어는
고담과 파운드리 자체를 상당히 복잡한 제품으로 만들고 사용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팔란티어는요, AIP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AIP는 복잡한 데이터를 사람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고,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AIP는요, 아까 말씀드린 온톨로지 플러스, AI 플러스, 명령어 프롬프트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팔란티어의 똑똑한 비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AIP는 사용자가 회사 온톨로지와 자산의 프롬프트를 통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페이팔 팀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기를 코딩하고 수동으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사용자는 AIP를 통해서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는 이러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진입장벽 자체를 크게 낮춰주는 거고요. 여러분, 미국의 CIA, NSA, 또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 모든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팔란티어는요, 굉장히 비밀스럽고 스파이나 그림자 속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죠. 하지만 오늘 팔란티어를 소개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팔란티어의 플랫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페이팔에서 금융사기 네트워크 탐지가 어떻게 정부와 상업 데이터에서 다양한 패턴을 찾는 것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좋던 나쁘던 지구상의 모든 회사가 3자 기관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팔란티어 실적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요, 실적은 이미 유튜브나 또 여러 SNS에 너무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주변을 보면 팔란티어 투자자는 이제 꽤 많은데요, 정확히 이 회사를 알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팔란티어의 회사 소개를 해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짧게 제가 이번 팔란티어 실적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미래가 창창한, 지금 사면 수익이 2배 이상 곧 날 것 같은 회사들의 눈을 귀 기울이고 또 시간도 많이 쏟잖아요. 제가 느낀 건 그런 회사 사서 2배 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보다요, 아무리 고점이고 한동안 많이 올랐다고 한들 팔란티어가 앞으로 2배가 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이거든요. 자,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왜 핫한 건지,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회사인지를 묻는다면요, 답을 알게 되셨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이 팔란티어 뿐만 아니라요, 현재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AI 회사들을 알고 싶다면 저의 다음 영상들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